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1급 3번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이미지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진행해 볼까요? 파일에서 New를 클릭하시고요. 3번 문제 크기 600픽셀, 400픽셀, 72픽셀/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R과 컨트롤 다운표 누르셔서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설정해 놓으시고요. 자, 완성된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 번 문제는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도구 상자 하단에 포그라운드 컬러 클릭하셔서요, 제시된 색상 CCFFCC입니다. 단축해서 CFC만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작업 이미지에 Alt 딜리트를 눌러서 불투명하게 전경색을 채워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장을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중인 파일은요, 임의 경로에 여러분이 폴더 만드시고요,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명도 지정하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7 이미지를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도 조정하시고요, 위치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행비에 맞춰서 크기 지정하겠습니다. Shift 누르면서 조절 좀 모서리 드래그 하시거나 옵션 바에 종행비 유지 아이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혼합 모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상단에 노멀 부분을 누르셔서요, 제시된 다큰 혼합 모드 지정해 주시고요. 레이어의 불투명도 오페시티는 60%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급-8번 이미지를 열고 컨트롤 A, 컨트롤 C로 모두 복사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완성 이미지 참조하셔서요,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필터 적용하실 텐데요. 필터 적용 전에 저장하고 적용 후에도 바로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필터 메뉴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하고요. 페인트 덥스, 페인트 바르기 필터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Alt 스틱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페인트 덥스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네. OK를 클릭해서 적용하고 저장하십니다. 네. 자, 이제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합성을 진행할 겁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 세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자, 그런 다음 자연스럽게 지우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시고요.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설정한 후에 리니어 그라디언트 노멀 100%인지 확인하시고요. 자,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작해서 드래그를 통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반듯하게 진행하실 땐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급-9번 이미지의 일부를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선택 도구를 포토샵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미지에 적합한 선택 도구를 설정을 해서 사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퀵 셀렉션 툴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도구 옵션을 초기화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셋 툴 해주시면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브러쉬 크기는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원의 크기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자, 원이 보이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캡슐락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캡슐락을 꺼주시면 다시 원의 크기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대괄호 오른쪽 눌러주면 점증적으로 커지고 왼쪽은 점증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브러쉬 크기는 바로바로 조정하시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이나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는데요. 자, 옵션을 보시면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넓은 영역은 브러쉬가 큰 상태로 드래그 또는 클릭해서 선택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이미지 확대하겠습니다. 세부 영역을 선택하실 때는 브러쉬 크기를 줄이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걸 보셨고, 선택 영역이 넘쳐났다 그러면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이나 드래그 하시면은요, 이 부분은 선택 영역에서 해제가 되겠습니다. 네. 선택 영역 해제는요, Alt 눌러서 빠르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굳이 옵션 바에 가서 클릭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로 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바로 컨트롤 T를 해서 종행비에 맞게 크기 조정하고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의 격자 참조하셔서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지에 이렇게 격자 설정하듯이 여러분도 줄을 그어 놓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레이아웃 지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저장하면서 진행할게요. 자, 여기에도 필터를 적용할 겁니다.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필름 그레인을 설정하실 텐데요. 필름 그레인도 아티스틱에 있습니다. 네. 선택하고 저장 바로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펙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이너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세부 설정의 옵션 값은 결과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이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급-10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에 야채 그리고 에코백을 같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퀵 셀렉션 사용해서 브러쉬 크기 조정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넓은 영역은 브러쉬를 좀 키운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좁은 영역을 지정하실 때는 브러쉬 사이즈를 줄입니다.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 사용하시면 됩니다. 선택해서 뺄 부분은 Alt 누르고 클릭이나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원형 안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선택 영역 해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화면 확대해서 화면 이동하면서 작업 진행하실 때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로 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고 바로 컨트롤 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펙트 적용하죠.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스트로크를 먼저 지정하도록 할게요. 자, 스트로크의 두께는 5픽셀 적용할 거고요.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 에디터의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세 자리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수치는 단축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리니어 0도로 설정해서 색상 분포를 보시면 되겠네요. 네.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미지 1급-11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비교적 배경이 단조롭고 선택하고자 하는 형태가 깔끔하게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해보죠. 모드는 렉탱글 사각형으로 지정해서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에 드래그해서 선택을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택을 더 추가를 해야 되거나 빼줘야 되거나 할 때는요, 다른 도구들의 옵션을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C로 복사하고요. 작업 이미지로 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바로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자, 좌우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허리젠탈로 가로로 뒤집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종횡비에 맞게 크기도 조절하고 완성 레이아웃 참조하셔서요, 회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펙트 적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펙트는 스트로크, 획이 지정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네. 사이즈는 7픽셀 지정하고 단일 컬러니까 필 타입을 컬러를 지정을 하시고요. 컬러 피커에서 색상을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네, OK를 눌러주시고, 자,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색상 보정을 할 거예요. 어디에요? 페트병 뚜껑 부분에 색상 보정을 할 겁니다. 자, 뚜껑 부분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네, 빠른 선택 도구 사용해서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선택의 연산을 활용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레이어에 썸네일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투명을 제외한 픽셀이 있는 부분을 빠르게 선택을 해주죠. 자, 이 상태에서 폴리거널 라서트를 사용해서 선택에 겹치는 부분만 남겨줄 인터섹트 위드 셀렉션을 지정하고요. 패드 0일 때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을 가로질러서 따닥 해주시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만 선택 범위가 남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의 하단 조정 레이어 휴 세츄레이션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컬러라이즈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에 빨간색 계열로 색상 고정이죠. 네. 휴에서 먼저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츄레이션 채도 값을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좀 강렬하고 선명하다 그러면 채도를 높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간 어둡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니스 명도는 -5를 입력해서 색상 보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언제든지 속성을 열어서 여러분이 설정을 수정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조정 레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모양을 만들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트병 뒤쪽에 있는 이 그린 계열의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옵션에 쉐이프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쉐이프 상태로 설정을 하셔야 색상에 있는 모양 레이어가 만들어지겠죠. 네. 자,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고요. 색상 코드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순서를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레이어의 배분, 앞이냐 뒤냐 이 설정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컨트롤 T 눌러서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회전 값은 옵션에서 로테이트에 마이너스 2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계가 조금 더 앞으로 와야 되겠네요. 네. 위치도 더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여기 이펙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FX 누르셔서요. 아우터 그로우 설정하시고요. 사이즈 5픽셀 지정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네, 이제 커스텀 쉐이프에서 모형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쉐이프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화살표 모양을 만들어야겠죠. 화살표 모양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화살표가 모여있는 어로우스 확장해서 보시면 해당되는 화살표 모양이 있겠죠. 네, 클릭해서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다르죠. 네, 그러면 컨트롤 T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뒤집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너 섀도우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지정하시고 이너 섀도우 클릭합니다. 디스턴스 사이즈 55 지정하고요.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하고요.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컬러는 흰색이고요. 오른쪽 컬러 스탑은 더블 클릭해서 FF0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앵글은 리니어 0도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색상의 분포를 이렇게 확인을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컨트롤 S는 수시로 누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엔터를 눌러서 패스를 꺼주시고요. 리사이클 모양을 찾아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클은요, 심볼을 확장해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네.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자, 맨 앞으로 가져올게요.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서 색상 지정을 먼저 해주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게요. 베벨 앤 엠보스, 사이즈 5픽셀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아우터 그로우 효과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외부 광선의 사이즈는 7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의 오페시티 불투명도는 70%로 설정하고 다시 한번 위치 조정해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자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서 문자는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적용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문자의 왜곡 효과 있죠. 왑 텍스트는 두 군데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문자는 회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문자에 대한 설정은요, 여러분 허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옵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보시면 문자 효과에 문자
도듬 16포인트 지정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에 색상도 설정이 되어 있으면 옵션에서 색상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입력하지 않으셔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모퉁이를 클릭하시면 0이 6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실 때는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해서 이렇게 완성형 텍스트 나오면 여기에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의 스타일을 보시면은요, 레이어 스타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우터그로우 효과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완성 형태 보시면서 설정 값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는요,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효과에 대한 거는 크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리사이클링 플러스 업사이클링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타임즈 뉴로만 볼드 30포인트 지정해 주시고 두 줄 입력인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의 센터 텍스트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웹 텍스트를 클릭해서 이 글자의 변형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나 이 스타일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을 보시고요. 자, 이 모양에 근접한 부분을 찾으시고 하단 밴드 부분에 설정을 더 추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최대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에 스타일을 보시면은요, 스트로크,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드랍 섀도우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정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벨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웹 텍스트는 아크 그리고 위가 아니고 아래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준 겁니다. 네. 자, 이 부분도 그대로 가져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둠 16포인트 지정해서 흰색 글자로 입력한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실천은요. 자, 이때 여러분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글자가 이 모양 위에 올려졌을 때 여러분이 보세요. 선택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을 하시면은요, 이 모양 안에 입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모양의 패스가 활성이 되어 있으면 엔터를 한번 눌러서 패스를 꺼주도록 합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도둠 16포인트 설정에 따라서 네, 글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가운데 정렬 지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하셔야겠죠. 자, 스트로크 지정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흰색 그리고 사이즈는 2픽셀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흰색이고 스트로크는 6000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자, 이때 이렇게 변형을 하기 위한 바운딩 박스가 나와야 되는데요. 자, 저는 컨트롤 T를 했더니 이렇게 캐릭터라고 하는 패널이 활성이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자, 지금은 허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문자에 대한 설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글자 중에 이렇게 커서가 클릭이 되어 있다면 문자에 대한 설정에 해당되는 이 패널이 뜨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옵션에 V 모양 체크하시거나 키패드 엔터 쳐서 글씨를 완료한 후에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 주셔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트랜스폼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바운딩 박스 나왔을 때 회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것을 웹 텍스트에서 찾지는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작업이 완료됐으면 최종적으로 저장하시고요.
격자나 가이드는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의 세이브 에즈를 통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어떤 경로예요?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경로인 내 PC 문서. 자, 이 경로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전송 안 됩니다. 내 PC 문서의 GTQ 폴더에 저장하시는데요. 600에 400 픽셀로 JPEG 저장을 먼저 해주십시오. 퀄리티는 8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여서 60에 40 픽셀을 저장한 후에 다시 한번 저장을 하는데 이번에는요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서 GTQ. 네, 이렇게 하면 3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